제가 군통신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군데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드론을 띄워서 약간 위성보다는 낮은 위치에서 드론의 종류는 이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 다양하게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띄워가지고 통신망을 개설을 하는 거예요. 위성 서비스는 아니지만 일단 가격이 저렴할 수 있고요. 하루 24시간 로테이션하면서 날씨에 따라서 조금 품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만 제 방식에 서로 파행이 된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 하는 방식으로 그 머스크의 위성통신회자가 이렇게 서로 파행이 될 레이저 전파를 묶어 쏜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인력해서 가운데가 이제 중심 측에 좀 전력이 센 놈들이 들어가 있고 인력이 서로 간에 작용해서 이렇게 환자 부목되듯이 멀리 간다. 신호도 뚜렷하다 하시면 되겠어요. 이걸로 이제 군의 도론을 조종하거나 다른 통신에 사용한다 그랬죠. 2개든 3개든 몇 개든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는 이제 에이사 레이더 같은 데서 이걸로 이렇게 서로 파행이 되는 이렇게 전파를 이렇게 섞어서 그러니까 레이더 소자를 대중소로 만들고요. 그래서 전력도 강중량으로 바꾼다. 아니면 10단계, 20단계도 괜찮아요. 레이더 소자의 크기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팀별로 묶어 쏩니다.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수자 방식으로 전 세계를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세로 높이 좌표 수자 방식으로 쏩니다. 전 세계의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우주 지도, 바닷속 지도, 땅속 지도, 육지 지도 다 가능합니다. 건물에 이제 일반 카메라 탑재해갖고 이렇게 모두 자동차든 로봇이든 어딜 가든지 또는 비행체 또는 드론에서도 가로세로 높이 좌표 수자 방식으로 입체냐 아니냐를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보듯이 눈, 코에 얼마 어떻게 생겼네. 이것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어디에 쓰는 용도고 이렇게 각 사물을 이렇게 분별해서 각각 대응하는 방식을 씁니다. 전투 같은 것은 이제 아까 그 사람이든 차량에 일련번호를 탑재해서 특정 목표만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 전투하는 데 사용하고요. 그 움직임을 예측을 해서 동선을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로 시작하시고 미리 쏴버리거나 대공방어망에서 여러 군데를 프로테지를 따라 동시에 쏴버립니다. 그래서 빌딩 청소 같은 것도 드론에 따라서 카메라 촬영으로 제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움직일 수 없는 범위 또는 이런 것을 해서 스스로 여기 빌딩 청소도 합니다. MBC 뉴스 투데이에서 이렇게 이것을 하시던데 쓰시지 마세요. 어떤 기업체가 제 방식인데 제 방식 멋대로 그냥 말을 못해서 그래요. 저희 페이스북에 꼭 대한민국 정부라는 이름으로 또 주한미 대상 어떤 국정원 행정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에 20몇 개 광고가 냈고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YTN의 제 기술이 무단으로 정부 출연 영향을 쏟아지고 그래서 제가 이걸 말을 못하고 딱히 이렇게 의심이 엄청 가는 상황이지만 내 기술이 무더기로 지금 YTN에서 방송하는 중소기업들에게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봇이다, 차량이나 그러면 기타 모든 것도 카메라 촬영으로 제가 호텔이든 주하 지초정을 들어 어디를 가든지 촬영해서 지 스스로 좌표 숫자를 짭니다. 전 세계에 좌표 숫자방에 내비게이션 맵지도와 연동을 하고요. 사람 같은 것도 이렇게 눈, 코, 입, 얼마 이렇게 해서 체격까지 옷을 바꿔 입어도 인식을 하고요. 그래서 예상되는 동선을 이렇게 전 세계 이렇게 내비게이션 맵지도와 같이 연동해서 전 세계 전국에 수백만 대 있으면 그에 따라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추적하고 예상하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전국에 수백만 대 있으면 그 사람을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람이나 차량을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차량과 이렇게 색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별하거나 이동되는 동선을 추적해서 금방 잡아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걸 하시던데요. 하시지 마세요. 사람이나 차량 일련 번호를 해가지고 농사용으로 쓸 때는 드론이나 드론에다 일반 카메라 플러스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해서 전파로 경보합니다. 하나는 금속 탐지, 무기 탐지, 하나는 사람 탐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거나 아무래도 열화상 카메라도 동일합니다. 두 대를 탑재를 하거나 하나의 기능에 탑재를 할 수도 있어요. 열화상 카메라 기능까지 좀 단가는 세겠죠. 이거는 두 대를 탑재하면 단가는 좀 싸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 CCTV에도 이렇게 전파로 경보해서 스마트폰에 연동하는 기기에 하거나 전파로 경보해서 건물에 출입한다 그러면 그래서 그것을 따로 경보해주고 따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출입한지 지금은 아는지 모르거든요 전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건이 터지고 나서 뒤지는데, 이것은 미리 사전 경보 기능을 주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물에 출입할 수 없는 시간에 사람이 출입했을 때 경보를 하므로 금방 눈치를 챈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화재 감지 같은 데는 이렇게 전파로 이렇게 사람을 같게 이렇게 사람이 보통 대부분 이렇게 사건 사고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화재 감지 같은 이렇게 전파로 열측정, 즉 열측정을 해가지고 여기서 스파크 일어나고 소음까지도 측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상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여기서 차단을 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카메라 인식으로 이렇게 사건 사고를 갖다 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 인식으로 특정 상황이 화재라는 얘기 프로그램이 이렇게 짜여지고요. 특정 상황은 이렇게 이런 상황이다, 화재다, 사건 사고다 그랬을 때 거기에 경보를 올려주고 저장하고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으로 통보를 해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인식으로 다 한다는 거죠. 싸게, 이게 쌉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호텔 서비스로부터 각각 사람을 인식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던, 과거에 어떤 기억이 있었는지 떠올려줍니다. 영상으로.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분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줄 수 있거나 클라우드로, 외부 클라우드로 통신을 받아서 이렇게 호텔 서비스로봇이 각각 고객을 인식해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물류센터, 공장, 어떤 편의점, 마트 같은 물건의 종류를 각각 인식을 하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물류도 지가 스스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움직이거나 공장을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수자 방식으로 합니다. 또는 우리가 사람 고객님이 무엇을 편의점, 마트 같은 데서 무엇을 집었나 이것을 볼 수 있잖아요. 몇 개 집어놨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 카메라도 몇 개 집었나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고 관리도 하고 계산대까지 가져가면 계산 물건을 인식해서 계산까지 해줍니다. 카드 얼마, 현금 얼마나, 그래가지고 그것을 통보해 줍니다. 지폐 계수기 방식으로 10만원, 5만원권, 1만원권, 5천원, 그래서 그냥 동전 단위까지 해서 지폐 계수기 방식에서 화면에 표시해주고 그것을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으로 통보해 줍니다. 등록된 사람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 수 있도록 그런 쪽지, 얼굴 인식이라든지 열려라 참깨 비밀번호 이렇게 동작 인식 이런 것들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본적으로 등록된 사람이니까 얼굴이겠죠. 그래서 그 시각대별로 등록된 사람만 해서 직원이 하루 5명이면 5명이 있어야 되더라. 계산이 차이가 나면 그것도 역시 경보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얼마였는데 이것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이렇게 통보를 한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것도 주차장에 들어가서 지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움직일 수 없는 범위, 입체면 부딪히지 않는 기술을 쓰고요. 이것은 드론이나 모든 것에서도 동일합니다. 입체면 부딪히지 않습니다. 진공청소기 로봇 같은 것들도 카메라에 따라서 집안을 촬영하고 지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와 움직일 수 없는 범위,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을 구분해서 입체면 부딪히지 않는 기술을 씁니다. 드론이든 로봇이든 앞으로 모든 자율주행 차량이든 진공청소 로봇이든 모든 로봇은 양아치 움직일 것이다. 이 제 방식을 따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투할 땐 상대방이 예측을 해서 이동 방향을 예측해서 쏴버린다 그랬죠. 저는 전부를 쏘거나 프로테인 높은 곳을 대기하고 있다고 쌉니다. 여러 팀별로 협력할 수도 있고 이 드론이 서로 방위를 맡아서 대공방황 같은 것도 서로 방위를 맡아 쏘거나 동시에 예측하는 것을 여러 대가 동시에 쏴버리는 그런 방식을 선택합니다. 저격 소총 같은 것들도 표적이 움직일 것을 예측해서 동시에 쏴버립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이렇게 하니까 편집 그렇게 해서 하십니다. 데이터 학습으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방산기술에서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좌표와 수저 방식으로 이렇게 전파를 쏘고 이동통신이나 모든 무선 전파를 쏠 때도 제 방식에 이렇게 전 세계로 수천조 번에 수백 조 가로세로 높이로 쌓아서 좌표와 수저 방식으로 전파를 쏘고 수신합니다. 쏘고 수신하실 때 이런 방식을 동원할 수 있는데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 했죠.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별에만 가득한 이유.
그것은 테슬라의 전기 유도처럼 빛이 전기로, 전기는 빛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전리층이 빛이 전기여서 빛을 유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온 우주에 가득해야 되는데 별에만 가득하다는 이유. 우주가 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이것은 전기 유도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태양광 발전할 때도 태양 전지판이 뭐가 됐든 간에 탁탁탁탁 걸어주면 이렇게 오겠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네, 그런 방식을 선택하시면 KIER에서 이거를 쓰시던데 이렇게 쓰시지 마세요. 중대한 발견이니까 태양전지나 이런 데다가 좀 전기를 탁탁탁 걸어줘서 유도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하시면 안 되겠다. 물에다 금속판을 넣되 서로 다른 금속판을 넣어도 되고 같은 금속판을 넣어도 서로 다른 금속판이면 수소산소 추출에 용이하죠. 그래서 이것을 전기선을 걸어서 전기선의 구리선이 대중성은 더 좋아요. 전기선의 구리선이 모든 마음으로 서로 평균화되어서 왔다 갔다 하는 주파수가 형성이 되는데요. 테슬라는 앞뒤로 왔다 갔다 전기를 그래서 멀리 숨기는 에디슨은 직류로 그냥 저는 전기선의 구리선을 대중선에서 왔다 갔다 주파수로 공급한다는 이게 파워가 있고 전기 낭비가 적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로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래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선, 통신선, 광섬유선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어떤 모터 발전기에 감아놓거나 전자석에서는 스피커라든지 모터가 들어가는 유사한 것들은 이 전선을 씁니다. 통신선으로도 쓸 수 있고요. 통신선, 광섬유선, 전기선으로도 씁니다. 쓰시면 되겠어요. 또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이렇게 반도체 소자에 반도체 회로에도 쓰는데 약간 굵기를 구리다 그러면 약간 굵기를 틀리게 해주면은 여기가 카패시타가 안 된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앞으로 이것을 반도체 만들 때도 소형 반도체 기존에가 틀린 이것이 카패시타가 되면 카패시타 없는 이런 반도체가 형성될 때 이것을 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두텁게 하면 전기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축적이 되는구나. 그걸 기점으로 해서 멀리 송전하는 기술이 될 수 있고요. 전기선, 통신선, 광섬유선을 이 형태로 만들거나 모터 발전기 이런 구리선을 감아주거나 파워 있게 돌아오면 이게 이제 그게 배터리가 된다는 거죠. 콘덴서. 그래서 언어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 반도체에서 앞으로 이 기술을 틀림없이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두텁게 해주면 4조각, 8조각으로 만들어서 경우의 수를 늘려서 저장 구조를 경우의 수도 늘리고 저장 구조도 늘릴 수 있습니다. 언어프 구조를 가져서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수천만 개, 수십 조기를 가로 세로 잘라서 또는 수백 조개 해서 좌표를 설정해 주고요. 주소를 설정해 주고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진법수에 부으시고 숫자 방식에 부으시고 이렇게 하고 저장 구조로 가져간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피복을 입혀줄 수 있을까요? 전기선, 일반 전기선처럼 일반 전기선은 피복이 있잖아요. 피복을 입혀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기를 가두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지금의 디램은 끊임없이 전기를 리프레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복이 없어서 이렇게 수백 개의 이것을 뭉쳐놔도 열이 전염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은 피복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기선이 있어야지 멀리 송전할 수 있는 거예요. 피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멀리 송전하거나 전기가 사라지지 않는 그래서 앞으로 이 기술이 들어갈 거라는 거죠. 디램 같은 데 이렇게 반도체 회로에도 피복을 넣어주는데 그럼 피복을 이런 피복을 넣어줄 수는 없잖아요. 건축용 실리콘에다 곰팡이 방지 처리해서 넣어주거나 유리석용 코팅제사나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거나 제가 건축용 실리콘에다가 곰팡이 방지 처리 살균제를 넣어주거나 유리석용 코팅제사나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한다 했죠. 금색은색 다양한 펄을 넣어서 건축용 실리콘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제품 만드시면 제 교실입니다. 금색은색 다양한 컬러풀한 그런 것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MDF 소재에도 곰팡이 방지 살균 처리를 해서 내놓으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죠? 건축용 실리콘을 특히 욕실형 그레이징을 풀로서 사용하는 겁니다. 본드로. 그래서 이렇게 욕실형 그레이징은 본드 다른 본드보다 이게 제일 잘 붙더라고요.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약간 묽게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본드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저게 자동차 스노우 체인이죠. 뿌리는 스노우 체인. 그거를 약간 걸쭉하게 만들어서 바르는 용으로 만드시면 훨씬 더 유력이 있을 텐데요. 그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좀 밝게 염소하든지 해서 그거를 방수제로 사용하는
그런 방안인데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방수 효과가 우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역실련 그레이존과 섞을 수도 있어요. 역시 이렇게 실리콘과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다. 역실련 그레이존을 이렇게 플러스 만들거나 해가지고 여기다가 같이 섞어주면 액상으로 좀 만들어줘야 되겠죠. 구체하게. 그렇게도 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반 실리콘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도배풀하고 결합해서 목건 본드를 도배풀하고 결합하거나 또 건축용 실리콘 액상으로 만들어서 도배풀과 결합하면 훨씬 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프로테이지를 섞어준다는 거죠. 여기다 섞어주듯이 욕실형 그레이지용이나 다른 실리콘이 될 수 있습니다. 욕실형 그레이지용이 제일 효과는 좋더라고요. 쓰시면 그게 대박일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어떤 곰팡이 살균제를 곰팡이 안 쓸게 합니다. 그걸로도 충분하다. 그게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제가 일부러 제 기술을 많이 언급하려고 그래요. 시멘트나 시멘트를 금색연사 다양해서 염색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시멘트나 시멘트 몰타에다 금색연사 다양한 펄을 넣으시면 제 기술이 돼요. 펄을 넣으면 훨씬 더 이쁘다는 백색 시멘에도 동일합니다. 시멘트하고 백색 시멘을 해서 백색 시멘을 저는 수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일단 시멘트를 같이 결합해서 또는 시멘트 몰트 갖고 결합해서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백색 시멘은 원래 외장형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잘 부서지기 때문에. 그래서 시멘트하고 시멘트 몰타라고 결합한 제품을 내놓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레이무콘 협동조합에서 이것을 제 기술을 혹시라도 이렇게 이런 제품 이름은 틀리지만 이런 제품을 내놓으시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기술 무단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건물 수리할 때 백색 세면을 선호합니다. 접착력이 너무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백색 세면 단독으로도 되더라고요. 근데 약간 외장용으로 쓰기에는 좀 약하죠. 그래서 이거를 시멘트나 시멘트 몰타가 섞은 제품을 내놓으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시멘트 몰타에다 현무암 가루를 현무암을 가루로 입자로만 가루나 입자나 조각으로 만들어서 금색, 은색 다양하게 염색을 하면 경량 벽돌이나 여기에서 건축물에 어떤 건축물에 쓰일 때가 많죠. 그래서 건축물에 이렇게 어떤 그렇죠 장식으로 한다든지 벽체를 만든다든지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무암으로 현무암 같은 거를 그 다음에 천연 자갈이나 이런 것들을 금색, 은색 다양하게 염색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천연 자갈이나 천연석을 입자나 이렇게 해가지고 염색을 하면 깔아놓을 때 좋게 되는. 그때 염색을 할 때 이렇게 일반 돌 같은 데 있잖아요. 대리석 염색할 때도 플라스 염색할 때 첨첨첨 홈을 좀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안료를 집어넣고 염색제를 그다음에 위에를 코팅하는 방식으로 하면 균일한 코팅에 균일한 어떤 색깔을 천연색에도 넣어줄 수 있다. 뭐 수십 가지 색깔이 한꺼번에 들어가거나 아트적인 그림이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대리석도 색깔이 그냥 비슷하잖아요. 인조 대리석도 있긴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염색을 하시면 보다 컬러풀하고 예술적인 작품. 그리고 저 싸게 염색하면 싸게 보이고 고급스럽게 하면 고급스러운 이렇게 컬러풀한 천연석이 나오는 사업이 되겠어요. 이것도 굉장히 큰 돈이 될 수도 있다. 큰 사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플라스틱 염색할 때도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거나 이렇게 홈을 파서 열려 집어넣고 얘를 딱 코팅하는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유리 염색할 때도 이것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도자기 염색할 때도 이것은 가능하다. 타일이나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보다 컬러풀한 색깔이 나올 수 있어요. 수십 가지 색깔도 들어갈 수 있고 예술적인 작품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황토나 입자를 금색, 은색 다양한 염색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러 제 기술을 언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세부에서 부담으로 쓰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멍뚱거려가지고 조합을 해서 모아놓고 이렇게 기술을 다 주요한 기술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황토볼을 금색에서 다양색 입자나 염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시멘트 물달과 섞어서 건강에 좋은 소재로 건강에 좋은 벽돌이나 이렇게 벽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성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무암 입자나 가루 또는 조각을 이것을 시멘트 몰타라고 섞어가지고 경량 벽돌로 벽체로 만들 수 있는데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다른 천연석과 섞어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천연석 현무암만 쓰시는 게 아니라 천연석들을 입자나 이렇게 조각으로 만들어 같이 섞어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일반 천연석도 조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작은 구조로 만들어서 시멘트 물타라고 섞어줄 수도 있고 현무암 천연석 이렇게 시멘트 물타 섞어주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붉은 벽돌을 이렇게 내화 벽돌을 금색에서 다양한 색의 염색을 하는데 입자나 이렇게 자갈처럼 만들어가지고 표면을 거칠게 해서 시멘트 물달 강한 콘크리트하고 섞일 때 강하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결합이 되는 지금은 천연 돌들이 들어가는데 매끈매끈해서 쉽게 부서집니다. 나중에 물이 들어올 때, 물이 셀 때.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내화 벽돌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시면 되게 되겠어요. 뭐 좀 잠깐 있는데. 이걸 무단으로 쓰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벽돌 같은 것도 이렇게 홈을 동그랗거나 네모나게 자연하게 홈을 파가지고 윗벽돌과 옆에 벽돌과 강하게 달라붙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가로 세로 이렇게 들어가서 가공하기가 좋게 이렇게 해서 여기 억옆에는 밑에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멘트 물다리가 들어가서 강하게 결합되거나 물이 들어오고 저희도 안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홈을 파서 결합한다. 뭐 이게 숫자는 여러 가지 알아서 하십시오. 100개를 이렇게 홈을 파든지 동그랗게 네모나게 세모나게 별표망으로 하셔도 돼요. 홈을 파서 강하게 결합하고 매끈매끈 해가지고 지진 같은 데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물도 잘 새고 이런 벽돌을 쓰시면 제기술이겠습니다. 붉은 벽돌이나 내화 벽돌을 천연 자갈들을 입자나 작은 조각으로 만들어 그래서 금색에서 다양색 염색을 해서 보도블럭과 결합을 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보다 컬러풀한 얘기. 그래서 금색에서 다양색 염색을 해서 이렇게 뭐 세모나게 네모나게 동그랗게 캐릭터 모양으로 만들어서 천연 돌이나 붉은 내화벽, 붉은색이나 기타 이렇게 붉은색 아니더라도 내화벽돌이면 되죠. 단단하게 만들어서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할 때 넣어서 자갈 구조를 만든다든지 다른 벽돌과 결합하고 벽체와 결합해서 만든다든지 자갈을 대신해서 표면을 거칠게 이렇게 해서 강하게 달라붙는 강하게 서로 이렇게 끈끈하게 이어붙이는 이런 구조를 갖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여기 뭐야? 또 이게 시멘트, 콘크리트 몰탈, 콘크리트 타설할 때 이런 가로세로로 철사나 철망 좀 가벼운 구조가 돼야 돼요. 철근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기타 다른 소재도 돼요. 그래서 뭐 그 소재가 뭐가 됐든 뭐 실도 괜찮고 합성성 나일론도 그래서 이거를 금색은 이것을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하거나 이렇게 어떤 페인트 코팅, 페인트 자체에다 넣어갖고 페인트 코팅해서 부식을 막는 기술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철사, 철근 뭐 이런데 철망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부식은 일반 합성소미 실이나 그물 같은 게 있잖아요. 펜스망 이렇게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만큼 넣어서 제하는데 페인트 자체에다가 넣습니다. 이거는 유리석용 코팅 예사를 유리막 코팅제를 합성소미 실이나 모든 청구제에 들어가거나 비닐에도 들어가거나 박스에도 들어가 종이박스나 이런 데도 들어가거나 플라스틱 종이에 들어가거나 고물 라텍스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구리 이런 구리 같은 거 이런데
우리 전기선으로 전기선 통신선 어떤 광섬에서 피복 자체 안팎으로 코팅을 주거나 그러니까 넣어서 제조합니다. 피복을 만들 때도. 그래서 이런 구리선이 됐든 알루미늄이 됐든 이것을 넣어서 제조하면 부식이 잘 안 됩니다. 또는 여기다 페인트 코팅을 해서 페인트 자체에다 넣어서는 부식이 잘 안 돼요. 저도 페인트 그림 그릴 때 100% 넣어서 쓰는데요. 되게 그림이 환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틀려요. 깨끗하고 깔끔하다 그러면. 인쇄 잉크에 넣어서 쓰거나 염색제, 물건을 염색하는 모든 형태의 염색제와 또 페인트, 그래서 사막 페인트, 뭐 어떻게 게시시든 어디든 노루 페인트도 쓰지 마세요. 엔진 오일 같은데 엔진 오일과 윤활제 넣었습니다. SK 불수 원샷도 넣을 수 있는데 엔진 세척제 같은데 쓰시지 마십시오. 엔진 세척제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오일스테인과 방청제 또는 자동차 브레이크 유압이라도 모든 유압 구조 있잖아요. 거기도 유압 액에도 여기서 들어갑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철망 같은 구조를 이렇게 모양과 형태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있으니까 이렇게 철사나 철망 이런 것들을 기타 다른 소재도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 타설할 때 콘크리트 타설을 넣어서 대나무밭 뿌리 구조처럼 강하게 이어주는 이런 내진 구조를 갖춰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콘크리트 타설할 때 밑에 기둥을 박아가지고 내진 구조를 가져주시는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함부로 쓰시지 마세요. 철근 콘크리트 내서 건물을 보통 이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제 기술이에요. 도로 같은데도 할 때도 이렇게 콘크리트, 아스팔트에다가 콘크리트 구조를 가로 세로를 하든가 아니면 콘크리트나 천연 도로들을 판판하게 만들 수 있으면 좀 가공비는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다가 타설할 이렇게 모양을 넣어가지고 보다 컬러풀한 도로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검색은 다양하게 염색을 해서. 근데 그 콘크리트 도로는 잘 안 미끄러지기 때문에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도로를 같이 결합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가로 세로를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모양과 형태는 뭐 동그란 걸 여러 개 수십 개 수백 개 박아놓듯 지금 뭐 네모나게 박아놓고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일반적으로는 가로 세로를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를 결합하는 기술을 쓰시면 기술이 되겠다. 추운 지역 같은데 이렇게 금색 어떤 뭐죠? 거기에 다양한 어떤 거기다가 뭡니까 거기다 금색 다양한 펄들을 넣어가지고 아스팔트를 틀리게 만들 수도 있다. 그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반 시멘트나 이런 시멘트 몰탈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고 백색 세면에도 쓸 수 있다. 건축용 실리콘에도 쓸 수 있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속을 가공을 할 때 일부러 제 기술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금속을 가공을 할 때 그래서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칼을 만든다는 가로 세로 이렇게 뼈대를 기존에 만들어졌던 제품으로 또는 또 다른 소재가 틀려도 가능하다. 카본 소재 같은 데는 이제 약간 금속 소재가 들어가거나 합성소면 나일론 실이 뼈대로 가로 세로로 일반적으로 들어가거나 다른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뼈대로서 아라미드 소면 만들 때도 금속이 꽈가지고 넣으면 방탄 소재로 좋다 그랬죠. 금속을 꽈서 넣거나 이렇게 하시면 거기다가 천연 돌가루들을 넣거나 천연 금속가루를 넣어서 아라미드 소면을 만든다. 유리석연 코팅 예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한다. 스판덱스는 모든 합성 심해라도 유리석연 코팅 예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한다. 자동차 철판, 우주 항공 철판 이렇게 또는 금속의 어떤 합금이라도 또는 배 철판 이런 데 금속 구조에 유리석연 코팅 예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자동차 부품, 우주 항공 부품, 산업상의 모든 부품, 배 부품 이런 데 수도 체결 부품에 넣어서 제조하면 부식이 잘 안 됩니다. 또는 거기다가 페인트 자체에 넣어서 페인트 코팅을 합니다. 가스관, 가스 탱크, 보일러 탱크에도 이걸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뼈대를 넣어서 이렇게 만드는 건 같은 소재로도 기존에 만들어진 이렇게 놔주거나 알갱이를 넣어서 만드는 것도 같은 소재나 다른 소재들을 넣어서 만들 수 있어요. 칼 제조할 때 칼 제조할 때도 유리석연 같은 데서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하고 쓰시면 뭐 이런 면도기에도 가능합니다.
이런 면도기 같은 데도 유리석이 그런 쪽에 절삭이 잘 되고 부식이 잘 안 되죠. 녹슬지 않고 쓰시면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도 약간 삼각형이 들어. 끝을 여기는 이렇게 똑같잖아요. 굵기가. 그래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서 삼각형이 들어서 절삭이 잘 되게 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데도 카레도 그렇고. 이 방식은 서로 뼈대를 넣어서 만드는 방식은 고무, 플라스틱 이런 다 소재가 다른 것에도 가능하다. 합성섬유 실에도 가능하다. 아라미드 섬유라든 다른 데도 가능하다랬죠. 그래서 합성섬유 실에도 안에가 합성섬유 나일론이 들어가고 겉에는 아크릴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고 합성섬유 나일론 결합에 새로운 형태의 실을 만들 수도 있다. 합성섬유 나일론하고 아크릴 결합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라고 그러죠. 탄소섬유가 아크릴 기반인데 합성섬유 나일론 기반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가도 유리석용 코팅 대상을 유리만 글러서 제조하고 아크릴이 아닌 다른 것을 넣으셔도 제 기술이 되겠다. 카본 소재에도 가로 세로 높이로 가로 세로 이렇게 뼈대를 넣어주는 금속이나 합성섬유 실이 뼈대로 들어가고 다른 소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카본 소재 접합할 때도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씁니다. 그럼 견고하게 달라붙습니다.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접합, 피혁 접합, 비닐 접합, 종이박스 접합 이런 데도 쓰거나 실리콘 웨이퍼, 그 다음에 유리 기판, 플라스틱 기판 이것을 접합 구조를 접합제로도 되고 아니면 그냥 레이저 접합을 해가지고 초점 방식으로 해서 특정 가로 세로 높이로 카메라 따라서 초점 방식으로 뭐 초점이 안 맞는 것은 이렇게 지나치고 유리나 플라스틱에 지나치게도 그래서 초점이 맺히는 건 필요한 열이 여기서 이렇게 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합, 그 다음 녹이고 접합 구조를 가진 홈을 파서 접합을 해줍니다. 한양대에서도 쓰지 마세요. 실리콘 웨이퍼, 유리기판, 플라스틱 기판에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로 접이와 수셔 방식으로 카메라 따라서 또는 현미경 카메라 따라서 정밀하게 접합이 가능합니다. 그냥 일반 접착제로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데 가로 세로로 이렇게 해갖고 홈을 파서 밭에 고랑을 파듯이 이렇게 하수도 파듯이 지하를 파가지고 전기선, 통신선을 넣는 기술을 씁니다. 여기다 저렴 구조를 넣어주고요. 그럼 발열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피복을 넣어줄 뿐만 아니라 고랑을 파서 하수도 파듯이 안에다 묻혀주면은 그렇죠. 발열이 안 생긴다. 피복을 넣어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나 이렇게 HBM 할 때도 이렇게 피복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건축용 실력은 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리석용 같은 예산의 유리문 같은 의리방수는 소재는 다양하다. 피복을 넣어주는 기술을 통해서 적층할 수 있다. 실리콘 웨이퍼 같은 데도 이게 어떤 그렇죠. 피복을 넣어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실리콘 웨이퍼 지금 피복을 넣는 기술은 없는데요. 일단 피복을 재료는 뭐가 됐든 피복을 넣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발열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실리콘 웨이퍼를 여러 적층을 해가지고 고랑을 파가지고 하수도 파듯이 땅을 파가지고 전기선, 통기선 넣고 수직과 수평선을 넣을 수 있어요. 이 기술이 매우 중요한 기술인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 HBM처럼 실리콘 웨이퍼 반도체를 이렇게 적층하는데 매우 유리하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발열이 안 생기니까 수직과 수평 터널에도 저렴 구조를 넣어주거나 피복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쓰시지 마시라고 맞습니다. 반도체는 이렇게 어떤 회로에도 금속 회로인데 뭐 구리가 됐든 알루미늄이든 뭐가 됐든 회로에 구리 유리석용 코팅 해서 유리막고는 여러 개 코팅 구조를 유리방수대 공신유 실리콘 코팅 구조 기타 다른 소재로도 코팅 구조를 줘서 피복을 형성하시면 제 기술이다. 디램에게 반도체 재램에 끊임없이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 것은 피복이었기 때문에 쓰시면 이 기술은 매우 중대합니다. 특히 고랑을 파가지고 하수도 파듯이 땅을 파가지고 전기선 통선을 넣어주는 기술은 매우 중요하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속 가공에도 뼈대를 넣어주거나 입자나 가루를 넣어준다 그랬죠. 그래서 합성섬유 실에도 서로 다른 소재가 안에 가니까 안에가 뼈대로 들어가고 카본 소재에도 그럴 수 있고 아라미드 섬유나 모든 다른 데도 가능하다. 고무나 플라스틱 할 때 합성고무를 플라스틱 고무 합성고무를 천연고무지 못지않게 탄력을 만들려면 천연고무가 안에 알갱이로 들어가거나 또는 합성고무를 동그랗게 보통 왜 동그랗게 하면 좋겠죠. 동그랗게 대중소로 하면 되죠. 그래서 그걸 넣어가지고 기존에 만들어 그 다음에 고무 액상을 덮어서 고무를 만들. 이것은 금속 제조도 플라스틱 제조에도 동일합니다. 그렇게 뼈대를 만들어주거나 입자를 넣어주거나 이렇게 또는 가루를 넣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여러 겹으로 만드는데 두께를 틀리게 해서 대중소로 들어가는 기술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무나 플라스틱, 금속에도 유리석용 코팅 예산을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이렇게 알갱이를 넣어서 제조합니다. 그래서 두께를 틀리게 해서 여러 겹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탄력을 주는 기술도 쓸 수 있다. 이거 신발 밑창에도 가능하고 이것을 의자, 자동차 의자 같은데 그다음에 이렇게 어떤 이런 데도 가능합니다. 자동차 의자 아니 컴퓨터 의자 그다음에 뭐 어떤 이렇게 군 헬멧 그다음에 안전모 그다음에 오토바이 헬멧 이런 데도 자전거 헬멧에도 이것을 여러 겹 줘서 쿠션을 줘서 방지합니다. 사고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홈을 파줘서 충격을 방지한다는 거죠. 건축용 판넬로도 외부 판넬을 이렇게 햇빛을 반사하는 구조로 들어가거나 안에 쪽으로 이것을 이렇게 어떤 그렇죠 보온을 형성하는데 스티로폼에도 쓸 수 있고요. 단열재에도 이 기술이 들어. 겉으로는 평평하고 안에 홈을 파줄 수 있습니다. 파티션 구조에는 그래서 음을 그렇죠 안쪽으로 모으고 바깥쪽으로 들리지 않게 하는 이런 음소거 기술일 수 있습니다. 이런 홈을 파가지고 신발 밑창 같은 데도 쓸 수 있고요. 신발 밑창에는 이렇게 탱탱볼처럼 이렇게 입자를 넣어갖고 이렇게 탱탱볼처럼 해서 신발의 탄력을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신발 밑창 구조에 뭐 동그란 알갱이가 보통 좋겠죠. 알갱이를 넣어줘. 고무할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고무 플라스틱 여기다가 금속에다가 뼈대를 넣어주거나 입자를 넣어서 이렇게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플라스틱 안에 금속 뼈대가 들어가거나 고무 안에 금속 뼈대가 들어가거나 이러시 고무 안에 이렇게 합성섬유 나일론이 들어가거나 뭐 이게 이제 플라스틱이 들어가거나 금속이 들어가거나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쓰시면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텍스 같은 데도 여기서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종이 골판지, 플라스틱 골판지 같은 데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플라스틱 골판지에도 쓸 수 있고 여러 겹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홈을 파서 증폭하는 구조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부표로 그렇죠.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중포하는데 이것이 여러 겹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배나 금속, 비행체의 금속 구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윙이나 아니 동체에 넣어서 양력을 만들어주거나 부력을 만드는 기술일 수 있어요. 야용 발포 매트의 모습이거나 여러 겹 줘가지고 자동차 의자, 그다음에 군 헬멧, 안전모, 오토바이 헬멧, 안전모 이게 그다음에 이렇게 자전거 헬멧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전거 안장, 그다음에 이렇게 오토바이 안장의 모습이거나 이렇게 해서 쿠션을 좀 라텍스 침대, 그다음에 고무의 제품이거나 이런 데도 금속에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금속에도 그래서 쇼파나 이런 데도 이것이 들어갑니다. 쓰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게 축구공, 농구공 이렇게 접박 부족할 때는 이렇게 축구공, 농구공, 배공 나노 구조로도 돼요. 크게는 알아서 접박 구조로 피혁 접합, 비닐 접합할 때도 쓰고 실리콘에 유리기판, 플라스틱에 접합 이렇게 해서 홈을 파가지고 부표의 모습이거나 패러글라이딩 이런데 모습이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에드블론의 모습일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양력과 부력을 만드는 물 매트. 놀이방 매트의 모습이거나 장판 구조에 되게 쓸 수 있죠. 건축용 내부 판넬 방향은 서로 틀릴 수 있어요. 이쪽으로 향하게 하거나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거나 건축 내부 판넬 또 이것은 그렇죠. 스티로폼 모습이거나 이렇게 단열재 모습일 수 있습니다. 또는 배관 보온재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제가 배관 보온재를 보일러 배관이라도 할 때 이렇게 딱똑딱이 방식이나 아니면 뭐죠 여기 찍찍이 밴드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열고 닫고 할 때 이렇게 찢어서 넣는데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배관 보온재나 이런 데다 이게 비닐을 넣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배관 보온재 안팎으로 우리 그게 더 좋더라고요. 비닐만 감아놔도 그게 더 낫더라고요. 어떻게 이상하게 잘 안 얼어요. 네.
비닐 감아 놓는 게 비닐에 뽁뽁이 이렇게 포장재 뽁뽁이 있죠. 창문에도 붙이는 그것도 같이 넣을 수 있습니다. 배관 보온재에다가 비닐을 넣어서 하거나 스티로폼에다가 이렇게 여러 겹으로 들어가고 두꺼운 걸 만들 때 비닐을 넣거나 단열재를 넣을 수 있는데 단열재 안에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비닐을 넣거나 하시면 제기술입니다. 고정 알루미늄을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제기술이에요. 유리섬유를 갖다가 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훨씬 좋을 텐데요. 이렇게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유리섬유에서 또는 거기다 비닐 코팅이라든지 이렇게 유리섬유를 비닐이 아니라 유리죠. 이렇게 먼지가 날리지 않게 판의 형태로 만드시면 제기술이다. 유리섬유를 냈다가 어떤 합성섬유 이런 실들을 플라폴리스 이런 것들 예를 들면 불연과 방습 처리해서 넣을 수도 있다. 그래서 플라폴리스 소재를 이렇게 가루 구조나 또는 이렇게 실 구조로 만들어서 판으로 만들어서 소음 방지제도 사용할 수 있고 이것도 네온 그죠 단열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플라폴리스 소재 플러스 유리섬유와 결합해도 플라폴리스 잔독으로도 유리섬유처럼 가공해서 만드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불연과 방습 처리해서 단열재나 단열벽지 같은 데도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열기나 냉기를 반사복사로 밖으로 향한 게 있고 안쪽으로 향한 게 있고 틀리다. 파티션 구조에도 그래서 이렇게 파티션 같은 거 많을 때 제가 이게 스펀지 같은 걸 넣어준다 그랬죠. 그때 홈을 파가지고 음을 거기다 흡수시키는 기술을 쓴다 그랬죠. 파티션이나 이게 소재가 스펀지 아니더라도 다른 데도 이것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을 흡수시킬 뿐만 아니라 단열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펀지가 이 정도 두껍다는 또 홈을 이렇게 직선으로 길게 파셔도 되고 그러면 거기다 열이 축적이 된다는 거죠. 축적이 되어서 따뜻한 단열재가 된다. 그러면 스펀지만 되는 건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기존의 단열 벽지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 수 있겠네요. 단열 벽지나 단열재도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열이 그 안에 갇히게 되는 현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단열재의 종류에 따라서 이것을 이렇게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다. 음소거 기술일 수도 있고 파티션 고조의 스펀지를 따라서 이렇게 스펀지나 유사한 소재는 다 돼. 이렇게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다. 일부러 제 기술 언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양해 부탁합니다. 되게 무단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되게 그 다음에 파티션 구조를 위아래 이렇게 늘리고 좁혔다 이렇게 해가지고 천장을 이렇게 딱 곧바로 작업을 해서 칸막이를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렸다 줄였다 해가지고 또 창 높이고 건축물의 높이가 틀리잖아요. 방 안에 이렇게 조절해서 딱 칸막이를 만들어 사무실로 만드는 문만 달아주면 되잖아요. 투명한 유리문이나 플라스틱 문을 달아주면 되겠죠. 그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금속 구조를 하나 더 설명할게요. 금속을 가로 세로로 뼈대를 가로 세로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압력을 견디는 기술에서 장갑차나 탱크 이런데 자주포 이런데 들어가거나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비행체 압력을 견디는 여러 겹으로 되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안에가 강화 플라스틱일 수도 있다고 그랬죠. 하시면 기술이 되고 소재가 틀린 게 들어갈 수도 있다. 방탄 소재로 들어가게 되거나 하는데요. 쓰시면 유리석용 코팅 제사로 유리막을 넣어서 처리합니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페인트 코팅을 해가지고 페인트 자체에다가도 유리석용 코팅 제사로 유리막 넣어서 코팅 구조를 많이 줘서 이거를 쓸 수 있다. 쓰시면 재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반 상용 토록 있잖아요. 상용 토록이나 일반 이런 데다가 뭐 몇 천만 원대부터 1억 이렇게 돼가 있는 데가 있는데요. 5톤 트럭이 됐든 10톤 트럭이 됐든 여기다 이런 장갑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 장갑차처럼 거기다 그래서 거기다 기관총을 달아주거나 이렇게 해서 유탄 발사기 이렇게 미군에 쓰는 이렇게 기관총용 유탄 발사기다 그런 거 달아갖고 움직이면 가격 대비 되게 싸다. 요새 제가 이렇게 탄환했다가 이렇게 탄했다가 폭약이나 장약에다가 우라늄, 토늄, 플루토늄에 가루나 입자, 액상 이렇게 증기를 넣어준다 그랬죠. 캡슐로 수소산소 가루나 들어게 캡슐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을 입자를 거기다가 그러면 이 방식은 다른 웬만한 장갑은 다 뚫게 돼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있는데요. 그 두레텍인가 거기서 이걸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시지 않는가 좀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총알을 이런 식으로 끝에를 총알이나 미사일 이런데 어뢰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고 뭐 포탄 일반 포탄도 다 그래 이런 식으로 만들고 여기 앞에를 살짝 무겁게 해줍니다. 뒷부분은 전체를 무겁게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우면 양 옆에만 이렇게 무겁게 해줍니다. 가운데 추진 구조로 홈을 파가지고 바람이 여기를 타고 뒤로 나가는 추진 구조로 만들어주거나 볼록한 줄을 만들어서 추진 구조로 만들어 포탄에도 미사일에도 이게 다 쓸 수 있습니다. 장약이나 폭약에 우라늄 플루토늄의 가루 구조를 넣어주거나 액상 또는 전기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수소산소 가루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하시면 저기서 캡슐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다. 이걸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어요. 여기다가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를 이름만큼 넣어서 표면을 매끄럽게 해서 저항을 없애는 기술로 들어가는데 포신이나 총신 같은 데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만코드를 넣어서 제조하고 이런 데도 장갑에 사용할 때 포신 총신에 사용할 때도 이런 가로 세로로 뼈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걸 압축해 가지고 총신이나 포신 만들 압력을 잘 견딜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하고 안팎에 코팅 구조를 여러 겹 줍니다. 그래서 저항을 없애고 탄환이 멀리 나가게 포탄이 그런 기술을 쓸 수 있어요. 기타 다른 코팅 재료도 쓸 수 있습니다. 수시로 이렇게 발라줘야죠. 그래서 이것을 매끄럽게 마찰 저항 없이 열이 잘 전달되지 않고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해서 향속거리를 늘려주거나 포탄이나 이렇게 탄환에 이렇게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쓰일 때는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장갑을 이렇게 만들어서 상용 트럭에다가 스프링이라든지 타이어만 좀 이렇게 강한 거를 해가지고 한 1억대, 2억 되면은 이게 장갑차를 만들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시내 체안용으로도 경찰차로도 괜찮고 싸게 많이 제작할 수 있으니까 어떤 군에서 운송체계, 물자 운송하든지 대수를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그래서 여기다 포를 달아놓을 수도 있지만 좀 불편하지 않은가. 그래서 유탄 발사기 미군이 쏘는 기관총 유탄 발사기를 달아놓거나 위에다가 기관총 또는 유탄 발사기를 이렇게 자탄식으로 터지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드론을 잡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드론이 아직 가까이 오던데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카메라를 달아서 앞뒤로 사각 360도 또는 이렇게 위아래까지도 카메라를 달아서 보고 안에서 자동 조정을 해서 한다면 1억 2억 되면 이게 장갑차 나온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더 튼튼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일반 궤도형보다는 이런 그렇죠 바퀴를 달아서 움직이면 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 바퀴 밑에도 이렇게 이런 장갑을 달아놓는다는 거죠.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캠핑용 차에다가도 이렇게 바퀴를 터트리지 못하게 잠들 때는 이렇게 부착을 하거나 뗐다 붙였다 하는 기술을 쓸 수 있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되게 싸게 장갑차를 제작할 수 있어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고밀도 탄력판 쿠션, 고밀도 탄력판 쿠션, 고밀도 탄력판 쿠션에서 고밀도 탄력판 유사한 소재면 다 됩니다. 이거를 스프링이 없는 그런 구조로 들어갈 수 있거나 아까 지금 이렇게 홈을 파서 이렇게 이렇게 쿠션을 주는 기술로도 들어가시고 자동차 의자 이런 데도 오토바이 안장 이렇게 군용 헬멧 그리고 오토바이 헬멧 이런 데도 안전모 이런 데 들어. 그래서 스케일 뭐 침대 소파 이런 데 의자 종류 들어가거나 이게 발포용 매트 야외용 매트 이런 놀이방 매트의 모습이고 그래서 도밀타 탈레판 쿠션, 고밀타 탈레판 쿠션, 고밀타 탈레판 쿠션에서 이걸로 이제 침대 소재로 소파 또는 자동차 의자나 자전거 안장, 오토바이 안장 이런 데 헬멧 같은 데도 들어갈 수 있어요. 샌드백도 만들 수 있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쓸 때는 많아요. 라텍스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소자가 틀리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소자가 틀리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불청 구름사에서 이불이나 천에 소재로 만들 수 있는데 옷 같은 데 만듭니다. 구름섬이 아니더라도 충전재는 다양하다. 그렇게 하시면
구름소미라든지 실 같은데 제가 미세한 홈을 파서 열이나 냉기를 반사 복사하는 기술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철수세미 같은 거 이런 데도 이렇게 미세한 홈을 파거나 이 기술은 다른 데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열이나 냉기를 반사 복사하는 잘 닦인다 그랬죠. 근데 뭐 이렇게 이런 모든 걸레 같은 소재 같은 데도 이렇게 홈을 좀 파주면은 홈을 파서 이렇게 결례를 만드시면 되겠죠. 걸레 이런 데도 되고 이렇게 해서 쓰일 때는 많다. 그래서 진공 청소기용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회전해 갖고 할 때도 이런 데도 홈을 파 가지고 만든다는 금속이나 이런 실 같은 데도 홈을 파서 열이나 냉기를 반사 복사할 수 있다. 쓰시면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청바지를 만들 때 제가 이렇게 굵은 놈과 얇은 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이 틀린 것을 이렇게 해서 같이 짜면은 굉장히 유연하게 청바지를 입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청바지를 만들 때 겉에는 이제 이렇게 청바지 소재고 나머지는 안에는 부드러운 소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스판덱스가 이게 뭐죠? 고어텍스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안에는 천을 갖다가 넓게 짜고 그래서 이렇게 땀 같은 이런 제가 밖으로 나갈 수 있고 밖에는 촘촘히 이렇게 짜가지고 밖에 찬바람이 못 들어오게 하는 이런 고어텍스 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청바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쓸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움직임이 좀 더 낫겠죠. 그런 거 쓰셔도 되겠습니다. 모든 실에는 유리석인 코팅에서 이름만큼 넣어서 제공합니다. 청바지 실과 면실 이런 데도 다 맞아요. 스판덱스, 아라미드입니다. 모든 형태의 실에 유리석인 코팅 야사로 이름만큼 넣어서 제조. 입자 같은 걸 넣어가지고 입자를 금색, 다양색 염색을 넣어가지고 컬러풀한 합성섬 및 실 제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자를 금색, 다양색 염색을 해서 고무 같은데 플라스틱, 금속 같은데 넣어서 컬러풀한 강판을 만들어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입니다. 그런 기술도 저기서 되겠다. 쓰시면 저기서 되겠죠. 가방 만들 때도 이게 금속 프레임이나 플라스틱 또는 일반 합성소미를 질기게 만들어서 이렇게 뼈대를 만들어서 지게를 지는 형태로 해서 얘가 들어준다는 거죠. 여기다 밑판이 2개, 3개일 수도 있다. 밑판이 무겁지만 않으면 그래서 이렇게 받쳐주는 지면이 받쳐주듯이 받쳐주는 효과를 통해서 짐을 쉽게 들어올리는 이런 가방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모든 가방들 학생용 가방과 군용 가방이 이렇게 프레임이 안에 이렇게 접었다 폈다 이렇게 할 수. 이게 이제 지게 구조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척추 손만증 생기잖아요. 무거우면. 그래서 이렇게 짊어지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가방 구조를 만들 때 양쪽이 이렇게 어깨 지금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양쪽으로 결합하는 구조를 찍찍이 밴드나 다른 방식으로 결합하는 벨트 방식이나 만들어서 조여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반 지게를 이런 식으로 접었다 폈다 이렇게 만들어주거나 바퀴를 달아주거나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기다가 이렇게 사람이 짊어지고 여기다 포탄이나 산에 오를 때 산에 이렇게 군용 같은 데도 좋죠. 그래서 접었다 폈다 금속 프레임이나 플라스틱이나 다양한 이렇게 다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전동 방식으로 해서 이것이 전동 장치를 달아서 이것이 위로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이런 기술도 쓸 수 있다. 시계 같은 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약간 들어 올려준다는 거죠. 전동으로. 그래서 무게를 들어 올려주는 그런 기술도 있을 수 있다. 가방에다가도 달아놓을 수 있겠죠. 가방에다가. 하여튼 이렇게 모든 가방 만들 때 이렇게 금속 프레임이 됐든 플라스틱 프레임이 됐든 프레임 이렇게 소재는 다양할 수 있다. 합성해서 이렇게 실을 질기게 만들고 밑판을 2개, 3개로 만들어 갖고 이렇게 받쳐주는 이런 그래서 허리가 아프지 않게 하는 이런 많은 짐을 질 수 있고 학생들 척추만치 안 생기게 그래서 가방 안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거 매우 좋아요. 그래서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여기다 전동 장치를 달아가지고 지게식으로 만들어 전동쪽에 끌고 다닐 수도 있고 병재에는 그래서 짊어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거를 이렇게 또 TV 홈쇼핑에서 이게 쓰시더라고 멋대로 쓰시지 마세요. 제 기술과 아이디어가 너무 무단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이거를 핸드카를 갖다가 끌고 다니면서 어떻게 딱 짊어지더라고. 이거 제 기술인데요. 쓰지 마십시오. 제 기술입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쯤에 얘기를 못했는데 금속 여기는 다 넘어가 그냥 할까. 금속판에다가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넣어주고 그래서 액상을 덮어줘요. 그래서 구리가 됐다 알루미늄 단독으로 하셔야 됩니다. 서로 틀린 걸 만들어서 수소산소 그 추출할 때도 사용할 수도 있고 금속에 틀린 걸 넣어줘갖고 그대로 스파크 열 반응을 만들어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수소산소 추출해도 일부러 그런 금속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정전기도 넣어 틀린 금속을 안에 배치해서 전기선이나 구리선을 대중소 피부 없이 전기를 딱 걸어주면 바닷물 소금물 같은 데 강하게 스파크 발열 현상이 일어나서 전기분해법, 열분해법으로 수소산소 추출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금속을 이렇게 배치해서 금속판을 이만큼 구리, 알루미늄 다른 금속을 배치해 이렇게 해서 전기를 걸어줘도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기선의 구리선을 이렇게 금속판이다 대중소 알갱이를 넣어갖고 액상을 덮어줘요. 이렇게 해서 판으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반도체 회로나 커패시터, 트랜지스터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전기선, 통신선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선에는 구리선을 대중소 이렇게 해서 피복 없이 이렇게 거전기를 걸어주면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것처럼 이 금속 자체는 전기 생산할 수 없어요. KIER에서 이걸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YTN인데 거기는 기술을 설명 안 하셨어요. 전해적 기술이니까. 기존의 태양전지였다가도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태양빛이 빛으로 유도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존의 태양전지에도 금속을 약간 두텁게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게 이제 이런 게 물 플러스 금속이 이런 알갱이를 대중소 보통 구리로 합시다. 구리나 알루미늄 단독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금속을 하면은 전기동도가 틀려서 수소산소가 발생을 해서 배터리를 쓸 수 없는데 물에다가 금속 알갱이를 대중소 넣거나 이런 판을 대중소 알갱이를 틀리게 해서 액상을 덮은 이런 판을 여기다가 유리석경 같은 데서는 유리막을 넣어서 물 플러스 금속 배터리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대중소에 넣어주면 그래서 모든 만들은 서로 평균하고자 한다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거기 이제 수소산소가 잘 발생을 안 해요. 발생한다려도 제가 빼버리는 기술을 얘기했는데 납축전지나 기타 다른 데서도 이렇게 수소산소를 빼버리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잘 발생도 안 해요. 그래서 물 플러스 금속이 만나면 배터리가 된다는 이런 보통 이제 수소산소가 많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상이 없다라는 거죠. 물 플러스 금속이 만나서 금속 배터리, 금속 배터리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자동차 흑연 소재 응급제 하나만으로도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여러 겹, 수십 겹으로 들어가고 수백 겹 또는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로 들어간다. 이것은 자동차 이렇게 응급제, 양극제에도 동일하게 기술이 들어가거나 연구 자성할 때도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으로 들어가거나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 들어간다. 유리석연 코팅 예사로 유리만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할 수도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연구 자성 만들 때 그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것을 흑연 배터리, 흑연 응급제 하나만으로도 배터리 만들 수 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 여기다가도 탄소봉이 들어가 있잖아요. 흑연이냐면 이것을 여러 수십 개를 넣어갖고 저장고조로만 전기 전도처럼만 사용하지 않고 저장고조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가도 역시 여러 개, 수십 개, 수백 개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 현재 있는 탄소봉도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 이렇게 여러 겹, 수십 겹 들어가고 수백 개 형태로 들어가시면 보다 많은 저장을 할 수 있어요. 건전지도 그래서 아연판도 대중소 두께를 틀리게 해서 이산화 망간가루도 대중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건전지나 모든 자동차 2차 전지나 뭐 이렇게 납축전지나 이런 거 상관없이 파워뱅크 상관없이 절연 구조로 단순히 전기 테이프 이런 절연 테이프만으로도 이것을 이렇게 겨울철에 방전되는 구조를 막을 수 있다 그랬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반도체 실리콘에도 쓸 수 있고 실리콘 웨이퍼, 유리기판, 플라스틱 기판에도 쓸 수 있고 마더보드라든지 이런 보일러 기판의 기판 구조에 밑에 이것을 절연 구조를 이건 뭐 전기 테이프 방식이나 다른 방식이나 줘가지고 미세 전류로 인해서 오작동하는 하지 않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매우 큰 기술입니다. 쓰지 마세요.
오토바이 엔진으로 제가 오토바이 엔진으로 발전기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오토바이 엔진으로 해서 회전축을 만들고 회전축에 굵기가 되는 구리선들을 감아놓거나 이렇게 두텁게 만들어서 카페시다가 있는 이렇게 두텁게 해서 그런 구리선들을 감아놔요. 이것은 모터 발전기, 스피커, 전자석 같은 데도 가능하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 회전축을 돌려줘요. 그래서 연구자석은 두께를 들어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이 입자나 가로의 대중서, 모터 발전기 이런 데도 들어가거나 스피커에도 들어가거나 쓰일 때는 모든 연구자석을 양아치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두께에서 오토바이 엔진으로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자동차에 있다고 회전축 어차피 자동차도 뭐 연료가 전기가 됐든 석유가 됐든 가스가 됐든 상관없이 돌리면 생산된다. 풍력과 태양력으로도 가능하게 그렇죠. 풍력 태양전지판으로 만드는 전력을 가지고 이 회전축을 돌려줘요. 그래서 아니면 풍력에서 만드는 전기로 이거 회전축을 돌려줘서 쓰십니다. 집안에는 이렇게 태양전지판이다. 이렇게 조명이 있잖아요. 조명판 밑에 두고 이거를 전기를 생산해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회전축을 돌려줘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송전선은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피복 없이 대중소다. 그럼 이게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생산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풍력 같은 것도 이렇게 물레방아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5m, 10m 이렇게 바다에 나가지고 수리하기가 쉽게 20m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갖고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물에다 띄워가지고도 이렇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통로를 5m, 2m, 10m 이렇게 만들어 끌어들여서 이걸 돌려갖고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도 될 수 있어요. 아예 캠핑용으로 갖고 다니면서 자동차 위에다가도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석을 정회전, 역회전을 만들 때 보통 이렇게 정류자를 철심에다 구리코일을 감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쇼트의 원인이 된다 그랬죠. 서로 전기도 온도가 틀려서 그래서 이거를 구리바에다 구리코일을 감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이걸 약간 두텁게 만들면 전기가 지금보다 많이 축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데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이걸 좀 두텁게 만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니면은 원가가 많이 들면 구리 코일을 좀 안에다 이렇게 두껍게 넣어주거나 금속을 구리 금속을 좀 더 추가해서 두텁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남 매듭 구조 만들 구조로 그래서 밴딩식으로라도 그래서 아니면 오돌도돌하게 만들어서 금속을 추가하는 일체 행위는 제 기술.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전 세계 표준으로 되어 있는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건 마이너스 플러스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하나여도 전기는 흐른다. 하나짜리 전기선 쓰시면 되겠습니다. 광선 또 동축 케이블에도 이렇게 하나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를 전기 유선전화기처럼 유선전화선처럼 양쌍방향으로 두 개, 좀 얇더라도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현재보다 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두 손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굵기를 틀리게 해서 두 손으로 만들 수도 있다. 피복 이시 아까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돼요. 세 손, 네 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로 두께를 틀리게 해서 통신선이 대중소 들어가. 전기선도 서로 두께를 틀리게 해서 대중소 틀린 굵기의 전기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하시면 제 기술.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 피복 없이 해서 주파수 방식 공급하는 전기선, 통기선, 광선미선을 만드시면 제 기술. 광도 증폭돼요. 그 다음에 유선전화선이 두 개잖아요. 그럼 거기다 굵기가 좀 두꺼운 놈이 들어가서 인터넷선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굵기가 틀린 이런 통신선들이 피복 이시 들어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굵기가 틀린 통신선을 만들고 굵기가 틀린 전기선을 만들거나 피복 이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전기선, 통신선 비교했던 광선면선의 피복 자체 유리소경 코팅 자세가 유리만 글러서 모터 같은데 회전을 할 때 연구자석의 두께를 한쪽은 두껍게 한쪽 얇게 해서 회전 방향을 틀리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 이게 새로운 이론인데요. 연구자석의 두께가 틀린 게 두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5조각, 10조각으로 만들면 더 파워가 세다.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여기다 하시면 제 기술. 여기다 연구자석에다 홈을 좀 파주면은 이것도 파워가 세다. 이것도 기술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연구자석에다 홈을 파주는 기술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최초로 홈을 파서 이게 파워를 좀 연고장 만들 때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가 들어가. 그럼 표면적인 넓면서 파워가 세진다. 이처럼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연구 자석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잖아요. 보통 그럼 위에 하나 더 얹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이 더 파워가 세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회전 방향을 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돌리거나. 그러면 한쪽에는 이런 이런 금속이 카펫이다가 된다. 금속 콘덴서의 개념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금속 카펫, 금속 배터리의 개념을. 그래서 기존에 뭐 콘덴서 돼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구리바에다 구리코를 감거나 이거를 MLCC 기술에 들어가는데 구리판에다가 절연 구조를 해서 수십 장, 수백 장 겹쳐서 그래서 작게도 만들고 그게 뭐 이렇게 배터리가 될 수 있다는 이론을 쓰시면 되겠어요. 삼성에서도 쓰시지 마세요. 여기다 유리석엔 거든 사람 이름을 불러서 제조하거나 대중서 노래하기 넣고 액상을 덮어서 만든 이걸로 이제 반도체 회로나 이런 카페스타를 만들 수 있고 하시면 저기서 콘덴서를 이거를 이제 배치해 놓는다는 거죠. 네, 쓰시면 되겠습니다. 금속 카페스타 개념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전 차단기 달려할 때 여기다 달아놨더라고. 제 기술 무단으로 쓰시면 이렇게 많아요. 여기다 다는 거예요. 기술도 모르고 만들면서. 아, 입력선과 출력선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나요. 불났는데 궁금해서 사다가 꼭 꽂아봤는데 불날 뻔했어요. 타는데 이게 열려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깨가지고 했는데 이걸 달아놓으셔야 돼요. 이걸 두껍게 넣으셔야 돼요. 여기다 넣는 게 아니고요. 여기다 넣는 거예요. 입력과 출력선이 똑같아야 돼요. 기술을 모르고 만드시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세게 되게 싸게 공급할 수 있는데 이거 쓰시면 되게 좋아요. 이름도 여기다 달아 놓으실 건가? 뭐를 여기다 달아놔요? 여기 그 축적 구조가 돼서 불나요. 여기는 얇고 여기는 두껍고 이러니까 이렇게 펠티어 소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여기는 얇고 두껍게 들어서 이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를 집중시킬 수 있다 그랬죠. 반대쪽으로 할 수도 있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정방의 옆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펠티어 소재 같은데도 연구자석과 구리코일을 감아주거나 한쪽에 그러면 전기가 쪽으로 신속히 감아주고 이렇게 한쪽에는 냉각이 좀 효과가 좋다라고 이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금속 같은 거를 구리바에다 구리코일을 감거나 금속을 좀 더 두텁게 하면 그쪽으로 전기나 냉기가 흐른다 그런 방식도 된다. 존스 홈키스 연구에서 이거를 쓰시더라고요. 이성은 얇고 이게 두텁고 여기 이런 식으로 얇게 두텁게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존스 홈키스 연구에서 이걸 쓰시던데 삼성전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얇고 두텁게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르는데 이거를 펠티어 소재로 하셨더라고요. 이거 쓰시면 되겠죠. 이건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반도체 회로로 만드는 기술인데 저장 구조로 만들어주거나 수천만 개, 수십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저장 구조로 만들어줘요.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법수를 만들거나 이렇게 이셀과 이셀을 결합하면 진법수에 무엇이고 저장 구조 또는 이셀과 이셀을 결합하면 숫자 방식 무엇이고 저장 구조, 저장 매체로 들어가는 기술이거나 반도체 회로 기술인데 두텁게 만들어서 4조가 8조가 이렇게 그래서 경우의 수를 늘리거나 저장 구조를 늘리는 기술인데요. 이거를 쓰시더라고요. 이거를 갖다 의도를 하시는 게 아닌가. 이건 지금 명백한 제 기술인데요. 그래서 일반 화목난로 같은데 어떤 막 이렇게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데 오목한 홈을 파주거나 뭐 이런 히터기 같은 것도 오목한 홈을 파주거나 볼록볼록하는 구조로 자갈 구조로 해서 열을 축적하거나 냉기를 축적할 수 있다 그랬죠. 냉장고, 에어컨, 히터기 같은데 히터기는 열이고 냉장고, 에어컨은 냉기겠죠. 이렇게 태양열 조리기 같은데도 오목한 홈을 이렇게 볼록볼록한 구조로 여기서 열기를 축적한다고 말씀. 또는 오목한 홈을 파서 냉기를 축적할 수, 열기를 증폭할 수 있어요. 보일 이런 것은 이렇게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가지고 오목한 홈을 갖다 파가지고 이렇게 해서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할 때 빛을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여기다 오목한 홈을 파갖고 빛을 증폭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물을 끓이거나 해서 전기 발전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해수 담수. 끓인 물은 이렇게 팔고 소금도 팔고 이것을 수십 개, 수백 개 해가지고 조사해서 만든다는 거죠. 끓이는 구조로 들어가요. 쓰시면 되게 되겠습니다. 석유 정제일 때도 쓰시겠죠. 이렇게 이것을
수십 개, 수백 개를 이렇게 집중해서 여기다 집중해줘가지고 이런 오목 렌즈나 볼록 렌즈를 여기다 집중할 수 있다. 그래서 빛을 태우는 구조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어떤 자동차 조명, 전조등, 가로등 같은 데도 오목건음을 봐서 빛을 전송하거나 색깔을 넣어서 다양한 색깔이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부구조도 쓸 수 있고 부분별로 색깔이 틀리게 해서 어느 부구조로 쓸 수 있다는 거. 색깔로 들어갈 수도 있고. 볼록 렌즈를 여러 개 많이 해서 여기다가 큰 볼록 렌즈로 얘기해서 UV 정치에 들어간다. 카이스트 어떤 교수님 그것도 YT입니다. 쓰시지 마세요. 네, 그걸 얘기했는데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서 빛이 사방각대에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들어오게 하거나 또 그래서 카메라 렌즈 같은데 다이아몬드 커팅을 하거나 겉에 테두리 이렇게 오목하는 걸 봐서 빛을 전송하는 구조로 쓸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렌즈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레이저광 전송할 때도 이렇게 홈을 파서 전송하거나 이렇게 볼록 렌즈를 많이 배치해서 그걸 이렇게 전송하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서 여러 각도의 모든 빛을 전송하거나 이런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연구 자석에다 구리 코일을 감아서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전기를 흘려보내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구리 코일을 이렇게 옆에 배치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건전지 방식으로 모듈을 만들어서 전기를 통과시키면 전기가 업되어서 나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쓰시지 마세요. 이것은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금속입니다. 이쪽으로 한쪽으로 전기나 냉기가 흐르는데요. 다이오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금속 다이오드. 또는 이것은 얇은 놈, 중간 놈, 두터운 놈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부구조를 가지면 되는지다. 이런 것과 같이 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작은 놈을 쭉 연달아 배정 한쪽으로 이렇게 전기를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전기나 냉기. 압력밥솥 같은 데 얇은 놈, 중간 놈, 두꺼운 놈. 그래서 모든 주방 냄비 만들 때도 이렇게 만드시면 이제 보일러 탱크, 가스관, 가스탱크 압력을 그 안에 가두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오목한 놈을 봐줄 수도 있고요. 열이나 냉기를 전송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온병의 구조이거나 아이스박스의 구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후라이팬 같은 데는 오목한 놈을 파서 음식에 달라붙지 않는 구조가 만들 수도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른 기술을 부담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제가 일부러 제 기술을 많이 언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네.